자,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비정문자의 정보를 합격 효자감을 했는데, 비정문자라는 것은, 제가 이제 실제 사례가 영어를 잘 못하는 영문학과 출신을 영어를 못하는 그 영문학과 출신이야. 이러도 좀 못하고, 이런 친구들 봤는데, 그런 친구들이 정보보론의 이제 합격 효자과목에 대해서 지금 지방직으로 근무하시는 분도 있고요. 그 다음에 전자공학과라든지, 그 다음에 기계공학과, 이런 친구들도 이제 합격시켜갖고 제가, 이제 보내고 그렇게 했는데, 아무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비정문자가 정보보론은 오히려 더 점수를 올리기 상당히 쉽다는 거예요. 이 부분이.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있는데, 이제 전공자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보안학과가 아닌 컴퓨터 일반 정도, 이 정도 나온 이제 수험생이라고 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컴퓨터 일반분들은 이제 정보보론이 어쩌면 비정문자한테 좀 더 유리한 면이 없잖아요. 그거는 언어 해석 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일단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이 두 개를 일단 먼저 비교해 볼게요. 컴퓨터 일반은 일단 프로그램의 어론이 컴퓨터 일반에 흡수가 됐어요. 이제 코드가 나온다는 거죠, 문제가. 거기에 보면. 그래서 이 부분이 비정문자한테 약간 어렵습니다. 일단 난이도에 따라 점수 편차가 정보분에 비해서 일단 심하다. 이 난이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는 것은 코드 분석이라든지 이런 계산 문제, 이제 코드 문제, 이런 문제가 조금 출제가 되고 있는데, 이런 계산 문제 같은 경우는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좀 틀려져요. 예를 들어 자료구조론 같은 게 그렇거든요. 계산은 하는데 뭔가 사치 계산이 빨리빨리 안 돼. 전날 잠을 못 잤어. 그러면 그 영향을 좀 받아요. 컴퓨터 일반이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. 코드하고 계산 문제가 있기 때문에. 그래서 이 편차가 좀 심하다는 것은 정말 어렵게 출제가 됐다. 그러면 수험생들이 한 50점, 60점 요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한다든지, 그 다음에 쉽게 나오면 80, 90 이렇게 맞는 분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야. 그래서 단일 과목에서 그에 따라서 이제 편차가 좀 있는데, 그에 반해 정보보론 같은 경우는 컴퓨터 일반에 비해서요, 안정적으로 점수 확보가 일단 한 번 해놓으면 이 부분이 어렵게 나와도 한 85, 100점까지 왔다 갔다 해요. 그리고 계산 문제가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한 문제 있어요. 거의. 그리고 이제 법규 파트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전공자보다 비전공자가 더 유리합니다. 전공자는 제가 말씀드렸던 컴퓨터 일반, 컴퓨터 공학과, 물론 이제 보안학과 출신 빼고요. 아무튼 그랬을 때 이제 비전공자가 상대적으로 더 유리한 면이 없잖아요. 있는 건 사실이에요. 그래서 이 부분을 예를 들면 이렇다는 거예요. 컴퓨터 일반과 정보본의 차이점이, 컴퓨터 일반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어렵게 나오면 수험생들이 한 5, 60점, 이때에서 50점, 60점은 조금 지나친 거고, 한 6, 70점대에 왔다 갔다 해. 틀리는 문제 다 틀린다는 거야. 맞히는 문제는 되게 쉬우면 다 맞히는 거고. 근데 예를 들어 정보본은 같은 경우는 정말 시험이 어렵게 나오고 쉽게 나왔다 했을 때 상위권과 하위권이 점수 편차가 이게 조금 어렵게 나오는 경우는 어떤 수험생들은 한 90점이 있고요. 한 60점대, 한 30점 정도, 한 30점이면 6개예요. 9급의 경우에 6개의 점수와의 편차가 벌어진다는 거야. 요번에 지방직 9급 같은 게 그랬어요. 그리고 쉽게 나왔다. 그러면 점수 편차가 한 20점 정도 이렇게 벌어진다는 거야. 근데 이 부분은 상대적으로 표준 편차가 더 적고, 이건 표준 편차가 좀 크다는 거죠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잘 해놓으면 점수가 안정적으로 어떤 합격 효자 과목이 될 수 있다는 거죠. 자, 그리고 이제 컴퓨터 일반보다 이제 제가 정보보론을 먼저 공부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첫 번째는, 자, 이 정보보론 비정문자가 특히 비정문자 같은 경우는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전공 과목입니다. 컴퓨터 일반에 비해서. 그래서 이제 그렇고요. 그리고 정보보론요, 이 지방직 국가직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40문제 중에 25에서 27문항이 이 정보보안 파트예요. 그러니까 이 부분을 안정적으로 해놓고서 나중에 컴퓨터 일반을 하게 되면 거기에 플러스 알파를 하면 되겠죠. 그래서 이제 네트워크 보안이라든지, 그 다음에 네트워크 쪽, 네트워크 이론, 그 다음에 이제 보안 파트가 또 똑같이 출제가 됩니다. 그래서 이걸 정리해 놓으면은 나머지 지금 전략적으로 정보보론을 효자 과목을 해놓고, 그 다음에
이 컴퓨터 일반은 어떻게 된다? 비슷한 수준으로. 누구하고? 전공자가 비슷한 수준으로. 이렇게 해놓으면은 거의 전공에서도 이 부분에 상대적 우위를 가질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이제 전공자 같은 컴퓨터 일반이 조금 상대적으로는 좀 유리한 건 사실이에요. 그에 반해서 이 정보보로는 비전공자가 더 유리할 수가 있어요.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비전공자가 예를 들어서 인문계 출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관리 및 법규 파트라고 있어요. 법규 같은 거. 이 법규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전공자보다 비전공자가 이해력이 더 상당히 빠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제 정보보론이 이제 어떻게 보면 전공자한테 유리한 면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전략감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. 제가 실제 해보면은 오히려 전공자가 보다 비전공자가 점수가 더 잘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. 자, 2024 커리큘럼 같은 경우는요, 올해 처음으로 이제 비전공자 이제 기초 강의를 이 부분은 제가 이제 기본적인 내용을 하면서 이제 특히 전공자 같은 경우도 이런 분이 있더라고요. 네트워크 쪽이 상당히 약하신 분이 있어요. 소위 넷맹이라고 하죠. 그 부분을 제가 기초적인 걸 확실히 다져주고 시작할 거예요. 비전공자도 따라올 수 있도록. 그리고 전공자도 네트워크 쪽이 상당히 약하다. 네트워크의 기본 개념을 알아야 각종 공격을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, 그 다음에 시스템도 비슷하고요. 그런 부분을 일단 다룰 겁니다. 그리고 이제 이런 기본 심화 강의, 그 다음에 이제 요약 강의가 이제 이 부분 일단 이루어지고요. 그 다음에 요 4, 5는요, 학원 내부 교재로 최고 수준이라든지, 그 다음에 10년간 연도별 기출 해설 강의, 요 부분을 일단 계속 진행할 겁니다. 그 다음에 모의고사, 그 다음에 네트워크 보완이 이루어질 거예요. 그래서 연도별로 커리큘럼을 쭉 보게 되면 전년도에 비해서 제가 2달씩 다 땡겼어요. 전년도에 9월이었는데 7, 8월.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9월, 10월, 그래서 이제 9급 시험을 보는데 크게 지장이 없도록 일단 진행을 할 겁니다. 그래서 2달씩 다 땡겨졌다는 것이고,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각종 교재가 있으니까 이거는 교재의 앞부분에 일단 이렇게 수록이 됐으니까 이 부분은 생략하도록 할게요.